질문 추가 있으면 해주세요. 자, 411번.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볼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우스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가우스 그래프 그리기. 자,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를 일단 어떻게 그리는지 여기다가 먼저 한번 써보면 이 가우스라는 거를 읽을 때는 주어진 얘는 무조건 정수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x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값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는 가우스 그래프만 공부할 게 아니라 절대값 그래프를 꼭 같이 한번 플러스서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를 볼 때는 이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x-1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주어진 얘는 절대값을 벗고 양수로 나오고 얘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을 벗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우스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올 때도 이 가우스를 벗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실제 가우스를 그대로 벗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어진 얘는 이 가우스라는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각각의 정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얘가 그냥 각각의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나눠서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계속 그리나요? 네,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니까 그 형태로 내가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정수를 나열한 후에는 가우스 x가 0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얘는 y는 0이라는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우스 x가 1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얘는 y는 1이라는 이런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가우스 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존재하는 거고 가우스 x가 1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우스 x가 정수가 될 때에 따라 나눠주시고 그에 따라 범위만 설정해 주시면 가우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일단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사실 그냥 그래프를 못 그려서 못 푼 거고요. 지금부터 그래프 천천히 그려보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워버리고 자, 문제 보면은 일단 순서상의 집합이 의미하는 건 그래프다 이제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만족시키는 x, y 요 그래프를 만족시키는 즉 요 그래프 위의 점 x, y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두 개란 얘기는 이 둘의 그래프에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주어진 예를 한번 보면은 아무튼 자,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가우스 값은 정수인데 얘가 가장 작아봤자 0부터나 가능하다는 거죠. x가 양수니까 음수의 값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어진 이 가우스라는 형태가 정수니까 0이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쭉쭉쭉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입니까? 자, 그럼 가우스 x가 0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주어진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얘는 이런 범위가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럼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냥 그려주면 되는데 자, 이때는 가우스 x가 0이니까 루트 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0이니까. 이때는 가우스 x가 1이니까 루트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 좀 쓰다 말았나? 좀 쓰다 말았네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가우스 x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가우스 x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럼 다시
가우스 x가 0이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이거 맞습니다. 가우스 x가 1이니까 여기 1, 여기 1이니까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 주어진 얘는 가우스 x가 2니까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 얘는 이렇게 따라와서 분명히 약간 규칙의 형태가 보인다는 거죠. 실제 이거를 그래프로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자, x가 0과 1 사이에 되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그럼 주어진 이 그래프는 0,0을 지나고 1,1을 지났는데 0일 때는 경우가 있으니까 색칠을 해주고 1일 때는 여기에 색칠을 안 하고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1,1을 찍어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시작점이 1,-1입니다. 그래서 시작점 1,-1을 찍어주시고 끝나는 점 2를 대입하시면 2,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점 여기다가 찍어주시는데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해 주시고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멍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똑같이 그려주시면 시작점이 2,-입니다. 2,-1 찍어주시고 끝나는 점 3을 대입하면 3,-1이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시작점이 3,-3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가우스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아래에 있는 이 B라는 거는 이거 그리려면 당연히 항상 지나는 점 0,1을 찍고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만 스르륵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0,2라는 점을 찍으면 여기에 0,2라는 점이 있고요. 기울기를 왔다 갔다 시켰는데 교점이 2개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점이 막 기울기가 양수면 교점이 없다라는 게 보이고 기울기 음수면 여기 교점 하나가 있는데 2개가 되려면 점이 1,1을 지나는 이 순간부터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버리면 교점이 3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완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등호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 교점이 2개이려면 여기 지나는 순간 교점이 3개가 되어버립니다. 1이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는 1,-1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는 2,-1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각각을 풀어주시면 1,-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는 k 플러스 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2,-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는 2k 플러스 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주어진 얘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기울 2,-2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아, 네, 맞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짜리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죠? 더 갚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갚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k가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얼마나 되니까 이런 형태죠. 답을 내주시면은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거는 그냥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우스 그래프는 그 값이 정수기 때문에 정수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얘가 421번이고 넘어가서 42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28번 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런 놈에 대해서 디귿 모든 t에 대하여 이놈의 교집합은 이다. 즉, t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이 2개냐라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하면은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점근선이 x는 t
점근선이 y는 t제곱이며 여기가 4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함수 형태가 x분의 4라는 형태가 따라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반복했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원의 형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에 따라 여기는 이 점에 좌표를 둬야 되는 루트 K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원함수가 4라는 K가 4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4 좀 작죠? 루트 4가 나와서 반지름이 뭐가 된다? 루트 8이 된다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루트 8인데 요 원의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8이니까 이 원의 형태는 여기에 딱 알맞은 형태의 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의 형태를 약간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요거랑 요거 동그라미 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여기 점근선이 t의 값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점근선의 교점 t, t제곱이기 때문에 이 t, t제곱을 생각할 때도 아무데나 찍을 게 아니라 얘는 어디 위에 찍어야 될 거예요? y는 x제곱 위에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 t, t제곱이 있으니까 그래프 형태를 읽는다면 당연히 y는 x제곱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t가 이동함에 따라 여기에 t, t제곱이면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따라오고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따라오고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t가 만약 이런 데 찍힌다면은 여기에 점근선 얘가 t, t제곱이 이렇게 따라와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근선의 교점 t, t제곱을 찍을 때 이런 데다가 찍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 형태를 보면은 이 원의 중심이 t, t네요. 그럼 t, t는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y는 x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면은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t, t라는 t의 값이 변함에 따라 t라는 게 변함에 따라 여기가 t라면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이 이런 원의 형태 t의 값에 따라서 이 원의 형태가 점점점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모든 t에 대해서 지금 내가 t를 항상 어떻게 이동시켜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t의 값을 그냥 다 이동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t를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 유리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t가 여기니까 t, t제곱을 찍을 때는 t를 어디다 찍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 찍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을 여기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교점이 두 개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왜요? 얘가 이렇게 유리함수가 점근선에 가까이 가니까 교점이 두 개라는 형태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t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이동시켜도 항상 교점이 두 개다 알아보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기에는 약간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동 직접 시켜가지고 사실 다 하나하나 보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 방법은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x좌표가 t고 여기가 x좌표가 t예요. 그럼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점근선을 표현할 때 여기가 x는 t가 있고 점근선을 표현할 때 여기가 y는 t제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리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 원의 중심인 t, t를 찍을 때는 x가 무조건 여기가 t니까 여기에 원의 중심이 y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중심이 t, t는 일단 무조건 x는 t이기 때문에 원이 여기부터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럼 원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시키면 반지름은 애초에 여기에 뭐 하는 원이었으니까 접하는 원의 형태였으니까 좀 그림이 망했네. 접하는 원의 형태였으니까 실제 내가 원을 여기서부터 위로 조금 이동시켜도 교점이 몇 개? 두 개. 아래로 조금 이동시켜도 교점이 몇 개? 두 개. 아래로 더 크게 이동시켜도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다. x가 t로 똑같으니까 원을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이동시켜서 보셔도 되고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연습하고 문제가 될 경우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게 428번의 디귿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428번에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화살표 해주시고 중요한 점의 자취 그래서 그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점근선의 교점 이 점근선의 교점의 자취는 yx제곱 위에 있다.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은 yx 위에 있다라고 해서 주어진 이런 형태가 꼭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자, 이게 428번 이었고요. 혹시 또 질문 없나요? 태연 안태연인가요? 얘들아 이번에 과제 적었는데 왜 이렇게 과제 완성도가 낮지? 저 연습 5개 먹었어요 진짜. 마음이 아프다 얘들아. 선생님은 열심히 이번에 왜 이렇게 점수가 좀 안 나왔지 생각보다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풀어 문제를 안 풀면 내가 만든 자료를 애초에 못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풀었어요. 네. 그런 불상사가 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싸우는 물 질문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유리함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얘들아, 순열과 조합, 이거 C하고 P, 뭐 순열, 뭐 조합이 C고 순열이 P다. 이거 다 기억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개념을 딱히 건드리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냐면, 선생님이 집합이라든지 함수할 때 계속 썼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저거 까먹었는데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활용하는 걸 선생님이 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 경우의 수 이쪽 파트는 페이지는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투스텝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세주시면 됩니다. 세주시면 되는데 그에 따라 여기 유형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유형들만 일단 하나, 둘, 뭐 3개 정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466, 467, 468번 3개 묶으세요. 466, 467, 468. 묶어주시고 9, 44 쓰세요. 9, 44.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가 뽑지 않는 경우에서 관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이게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는데 자, A, B, C, D라는 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데요. 근데 A라는 놈은 A라는 좌석에 앉으면 안 되고 B라는 놈은 B라는 좌석, C라는 놈은 C라는 좌석, D라는 좌석에 앉으면 안 된다. 즉, 자기 것을 자기가 뽑으면 안 된다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 사실 하나하나를 다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놈을 하나하나 세보면 이 A 자리에 A가 올 수 없으니까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사실 B와 C와 D라는 놈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A, C, D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나요? 맞나요? 그럼 그 뒤에는 무조건 D하고 C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오고 계세요. 이때는 B하고 C를 갖다 썼으니까 A하고 D의 형태가 와야 되는 게 무조건 D하고 A밖에 안 되고 B하고 D를 갖다 썼으니까 A하고 C가 와야 되는데 C, A는 못 오니까 여기는 A하고 C밖에 못 온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몇 가지가 존재한다? 3가지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펼쳐서 해보면 요놈도 똑같이 3가지가 존재하고 요놈도 똑같이 3가지가 존재해서 총 몇 가지가 따라온다? 9가지가 따라온다. 총
9가지가 따라온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뽑지 않는 경우는 9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거를 시험 때 하나하나 나열 수 없으니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얘들아 펜으로 직접 해보세요.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5명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걸 뽑지 않는 경우 당연히 여기에 B, C, D 형태가 있겠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래서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5일 보고 내일 3일 보고 다음번에 3일 보고 지금 오늘 3일 보고 샀다고? 이건 성별이 됐네. 열심히 세봤나요? 여러분 세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맨 앞에 B가 왔을 때에 대해서 그 다음에 A, C, D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줄을 펼쳐서 했어요. 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11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펼쳐보진 않았지만 얘도 똑같이 11개가 나오고 다 11개가 나와서 전체가 몇 개가 나올 것이다? 44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줘야 된다 요인력도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4개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가 뽑지 않는 경우가 9가지 5개에 대해서 4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구경보 이거 죽어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죽어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죽을 사자 생각해서 944 구경보 죽어라 짜증나는 문제 이렇게 어떻게든 좀 어거지로라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거 바탕으로 466번 풀어보세요. 466번. 와요. 한 30분 늦는다는데 춤추다 한 거. 고생 많죠? 춤추랴. 저 요즘 학교 6시 반에 등교하고 있어요. 춤 때문에. 거기도 춤 때문에.
자, 얘들아, 고민하면 바보입니다. 고민하면 바보예요. 근데 왜 바보인지 모르겠고 왜 갑자기 욕하는지 모르겠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에서 자기 걸 자기가 뽑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잘 푸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5개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 걸 뽑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내요? 답을 어떻게 내죠? 44가지가 있다. 다 펼치면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렇게만 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 자리에 그냥 B를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걸 뽑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거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좀 전에 했는데 전체가 44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걸 뽑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는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E가 올 수 있잖아요. 이 각각이 몇 가지씩 가져가요? 44를 4로 나누면 11가지씩 가져간다고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예를 몇 가지라고 11가지라고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한번 보면은 A 자리에 B를 넣고 그리고 여기 각각에 대해서 자기 것을 갖지 않는다를 얘기할 때 굳이 B가 B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B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B가 B를 가질 수 없잖아요. 이미 A가 A 자신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A는 A를 갖지 않고 B는 B를 갖지 않는 경우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C하고 D하고 E는 자신을 갖지 않는다라고 읽다라기보다는 이건 문제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래요. 이 문제가 C 자리에는 A가 들어가 있대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A는 A를 갖지 않고 B는 B를 갖지 않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 문제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은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바꿔서 여기에 그냥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가지라고 보여야 된다? 11가지라고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외우더라도 써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써먹으려면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11가지 이렇게 바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468번 한번 해보세요. 468번. 얘들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유준아. 피곤해요? 요즘? 성우야. 경호실 좀 쳐요? 그래프가 그리워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떻게 풀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회장, 부회장, 회원 3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네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A, B, C, D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가 자기가 자기 것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문제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A는 B를 가지면 안 되고 B는 C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나는 전체의 경우는 알고 있으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6건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전체에서 뭘 빼면 되냐면 A가 A를 가지고 있는 경우 B가 B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A를 가지고 있는 경우랑 얘가 B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둘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교집합을 다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뭘 뺄 거냐면은 A가 A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빼고 B가 B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A도 A를 안 갖고 B도 B를 안 갖는 이런 경우가 지금 문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A를 만약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이 4개가 4개 자기 스스로 안 갖는 경우가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여기는 바로 9가지 처리가 되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얘는 B가 B를 안 갖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몇 가지? 9가지. 왜? B가 B를 가지면 이 4개가 자기 걸 스스로 안 갖는 경우니까 그게 9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입니까? 근데 거기서 교집합의 형태는 빼줘야 되죠? 교집합은 뭔데? A가 A를 갖고 B가 B를 갖는 경우 빼줘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 3개가 자기 걸 스스로 갖지 않는 경우 외워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B가 오고 B가 온다. 그에 따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E하고 C,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C하고 D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3개가 자기 걸 스스로 갖지 않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가지 형태는 겹치니까 그걸 다시 처리해주니까 얘는 16가지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니까 전체가 몇 가지? 44가지. 그래서 44가지에서 16가지를 빼니까 답은 28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던 틀렸는데 16. A가 A를 갖는 경우, B가 B를 갖는 경우. 44가지에서 16가지 빼면은 28가지. 아, 네. 왜 틀렸지? 저희는 횟수를 갖지 않는다. 전체 44가지에서 얘들아 일단 여기 말도 좀 잘못되네요. A가 A를 갖는 경우를 뺄 게 아니라 얘네가 서로 바꿔 갖는 경우를 빼는 거니까 A가 B를 갖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일단 이거 잘못 썼습니다. A가 B를 갖는 경우, B가 A를 갖는 경우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왜 틀렸는지 알겠다. 자, 그러면 A가 B를 갖는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이 4개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걸 갖는 경우가 아니라 이 전체 44가지에 대해서 여기에 B가 오는 경우잖아요. 그럼 몇 가지인 거예요? 11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죠.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죠, 지금 와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1가지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 둘의 교집합은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가 오는 거니까 이제는 이 세 개가 스스로 자기걸 갖지 않는 경우니까 그게 좀 전에 했던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뺀 계산하시면 20가지가 되고 44에서 20을 빼니까 답이 24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 풀이를 좀 써놓고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요 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하나의 유형 처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69번 같은 형태의 여러분들 풀 수 있을 텐데 저거 원스텝에서 좀 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없네. 자,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서 볼게요. 네, 갔다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수아야. 괜찮은 거 맞나요? 네. 자, 얘들아,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A에서 얘들아 이거 좀 집중해서 보세요. 다시 정리 안 해드립니다. A에서 B로 가는 초단 경우의 수 처리할 때 여러분들 문제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그 필살 경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 이거 두 개 더한 2 따라오고 3 따라오고 4 따라오고 3, 6, 10, 4, 10, 20, 5, 15, 35 따라와서 정답이 35가 따라온다. 이렇게 푸는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요거를 이게 정말 이렇게 딱 정석적으로 나오면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 하나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나는 이렇게 안 푼다. 네. 이렇게 안 푸나요? 풀어요? 네. 풀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이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똑같은 문자가 있을 때 일렬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렬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B라는 이러한 형태를 나열하고 싶어요. 또는 B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접근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보세요. 주어진 요놈의 공간에 얘네 어쨌든 5개 나열 거니까 5개가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A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나머지 자리에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B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오세요. 그럼 이 5개 자리에 A를 몇 개 넣으면 돼요? 3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A가 들어가 있고 3개를 뽑아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다? B다. 그러면 경우수는 뭐라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5, 10, 3 이만큼의 경우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A의 관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선생님 저는 B가 들어갈 곳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가 A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B가 들어갈 곳은 몇 군데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5, 10, 2가 되는 거죠. OP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뽑기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53이라고 해도 되고 52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53하고 50은 뭐니까? 똑같으니까.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놈 자체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다 다른 문자라고 생각해서. 그럼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 5패까지예요. 맞나요? 근데 이 5패까지는 사실은 요 3개의 문자는 그놈들이 서로 배열된 게 전부 다 한 가지씩을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3개 문자가 배열된 거는 사실 전부 다 똑같은 문자일 때는 한 가지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요거 3개를 배열한 6가지 3팩의 경우가 다 한 가지씩을 받아야 되니까 이 3개가 배열된 3팩으로 나오면 이놈 가지수에서 6가지 경우는 다 한 가지 취급이 받는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더 나아가서 얘네가 배열된 것만큼
가지 취급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몇 배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2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5C3을 계산해도 10이 나오고 5C를 계산해도 10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5팩, 3팩 날라가니까 5 곱하기 4만 남죠, 20. 그거 2패로 나오니까 10만 남는다고.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자, 일단 두 번째 방법부터 한번 해보면 전체 문자가 몇 개예요? 9개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9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로 넣으면 돼요? A가 3개. 걔네가 스스로 배열된 3팩으로 나눕니다. B가 몇 개? 2개. 걔네가 배열된 2팩이 한 가지 취급받아야 되는 2팩으로 나오고. C가 몇 개? 4개니까 4팩으로 나오면 정답이가 일단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맞고요.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요놈을, 왜냐면 얘들아 요거는 수열과 조합 파트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할 확률과 통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가계수를 요거다라고 하면 수수령께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하면은 감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선생님마다 조금 달라요. 오케이 얘들아, 요 개념은 써놓으면 너무 쉬워요, 이야기는. 근데 서술형을 쓰기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처럼 여러분들 서술형을 써주면 되고, 또는 이렇게 쓰고 싶다면 말로 써줘야 됩니다. A, 요 문자 3개가 매알된 것만큼 한 가지 취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원리를 모르면 못 쓰겠죠. 그쵸? 그래서 꼭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용어를 생각을 하면은 9개가 이렇게 있는데 9개가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로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A를 집어넣어요. 몇 개 중에? 9개의 공간 중에 3개를 뽑아서 A가 들어간다 하면 돼요. 따라올까요? 그러면 3개가 이미 뽑혔으니까 3개 갖다 버리고 남은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를 넣어요? 2개를 넣어버리면 2개를 넣어버리면 뭐만 남는다? 이제 남은 형태는 다 C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실제 한번 계산해보면 9C3이 의미하는 건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라는 놈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 이렇게 따라오고요. 6C라는 놈은 6 곱하기 5라는 놈을 2로 나눈다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여기까지 계세요. 주어진 얘가 얘랑 똑같다라고 보이려면 여기에 지금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 일단 써놓고 그 뒤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애가 있겠죠. 근데 얘가 뭐랑 지워져요? 4패랑 지워지죠? 얘가 3패이고 얘가 2패이죠? 이 소리 똑같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1번처럼 할 것 같아요? 2번처럼 할 것 같아요? 2번이 좀 더 직관적으로 쉽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2번과 같은 형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배열하는 형태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111 하다가 이 더하기 실수했어요. 이런 얘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 얘는 여기서 일로 가는 초단거리의 경우의 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는 것만 있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한 번이라도 가는 순간 초단거리가 아니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A라는 형태로 잡고 위로 가는 형태를 B라고 잡으면 내가 이 B에 도달하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돼요. B에 도달하려면 위로 몇 번 가야 돼요? 3번 가야 돼요. 그 말은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로 3번 간 이러한 형태를 마구잡이로 배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B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만 가면은 얘네가 어떻게 배열되든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로 3번 가니까 무조건 B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 답은 주어진 얘를 1, 2로 배열된 게 정답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2번이 쉬운 건 맞는데 계산하기에 1번이 쉬워요. 계산하기에. 왜냐면 얘를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7개 자리 중에 몇 개만 넣으면 되니까 3개만 넣으면 되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계산하진 않잖아요. 눈으로 보기엔 이게 쉬운 게 맞는데 계산하기엔 이게 쉬운 것도 많다.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라는 놈을 3팩으로 나눠버리시니까 답이 35가 나온다. 1111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막 이제 막 구멍 뚫어놓고 막 함정 설치하고 막 난리 나죠. 그때 1111이 좀 더 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실까요? 하나의 위험 좀 더 빠르게
없게끔 실수 없게끔 유형 하나 정리해 드린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요 문제가 조금 변형됐다라고 해서 자 요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놈을 C라고 잡을게요. C라고 잡아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수를 구하고자 하는데 C를 지나지 않는다. 자, 풀어봅니다.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리고 C를 반드시 지난다. 이 두 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C를 반드시 지나는 경우의 수, C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 오, 지구왕상.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위가 쉬워 보여요? 아래가 쉬워 보여요? 아래가 쉬워요. C를 지나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A에서 무조건 C를 갔다가 C에서 B를 가는 경우를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를 가는 경우를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경우를 1111 이렇게 하니까 6가지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 거고 얘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이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4C, 2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까 실제 여기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에다가 C에서 B로 가는 경우 그럼 C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또는 A, B라고 보면은 어떻게? 3C, 1가지 처리하면 되니까 6 곱하기 3을 하니까 답은 18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를 지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6번 좋습니다. 전체에서 C를 지나는 경우를 빼버리겠다. 그럼 전체가 몇 가지였습니까? 35가지였으니까 여기서 C를 지나는 경우를 빼버려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얘도 안 지나고 얘도 안 지나고 C하고 D를 지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사실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떤 방법이 쉽냐면 1111이라는 이런 방법이 쉽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까지 정리하면은 이 유형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한 겁니다. 풀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는 그냥 아 이런 풀이도 있고 저런 풀이도 있구나. 문제에서 어떻게 갖다 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몇 개만 풀었고 연습을 해보면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C를 지나냐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문제가 나오면 C를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이런 길이라든지 이런 길은 절대로 내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애초에 그냥 그 길을 삭제해버리세요. 그럼 C를 안 지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D를 지나면 안 돼요. 그럼 애초에 이렇게 가는 길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없애버려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111 그 신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면 자, 여기 1111 따라옵니다. 여기다가도 1111 써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는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처리되는 거 맞죠? 여기 3가지인데 여기서 어차피 절로 못 가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도 한 가지가 따라와요. 자, 여기 몇 가지? 길이 이렇게밖에 안 벗어나가니까 한 가지. 맞아요. 여기는 의미 없죠? 무조건 일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몇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4가지입니다. 4가지하고 한 가지 더하기가 되면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결론은 1111이 제일 빠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크게 나왔다고 하면 1111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공식을 활용하는 게 쉬울 수 있다. 자, 그래서 469번 하나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469번. 이게 옛날이라면 막 엄청 다양한 유형의 형태를 했겠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풀이만 좀 이야기해 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여기 못 지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3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 써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4가지, 여기 10가지 따라오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1가지였고 여기까지는 얘밖에 모으니까 10가지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죠? 2개 더한 11가지.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건 얘밖에 모으니까 10가지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도 오고 얘도 오니까 21가지. 얘도 오고 얘도 오니까 25가지. 마지막에 정답도 얘도 오고 얘도 오니까 46가지.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평면에서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체 형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지 마요. 자,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 생각일까요? 일단 요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약간 직육면체 형태를 띄고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잡아주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 한 번 들어가야 됩니다. 위로는 몇 번 가야 돼요? 2번 가면 되죠? 요 놈을 배열하면은 무조건 저기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배열하는 가지수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2로 나오니까 잘 알려버리고 답은 60까지 나온다. 일단 30까지 나온다. 이게 일단 가장 빠른 풀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막 여기가 이렇게 띄어져 나가 있거나
얘가 이렇게 막 뛰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이 111 저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 오잖아요. 여기서 위로 가는 거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한 가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로 가는 건 몇 가지일까요? 얘는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얘는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두 가지. 따라오세요.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헷갈리죠? 여기는 두 가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밖에 아니죠. 이렇게 오죠. 세 개를 더 해야 됩니다. 여섯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이렇게밖에 못 오죠. 얘는 3하고 6 넣어야 되죠. 12가지. 따라오고 계세요? 여기는 이런 것도 처음 보나요? 아, 그래요? 세 개 차이 안 맞구나. 여기 세 가지. 여기는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6이라니까 12가지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6가지.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 하니까 몇 가지? 30가지. 이렇게도 일일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놈을 내가 올 때는 그에 따라 올 수 있는 이 화살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걸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는 여기가 이 두 개만 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 따라오는 세 가지의 형태를 더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도 있다. 오케이? 요거를 오른쪽으로 한 번 걷고 막 이런, 그러니까 문제에 막 이렇게 색채 엄청 되어 있고 막 까만색 옆에 엄청 되어 있는데 그렇게 풀다하면 시험 때 망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유형 정리했고요. 쉬었다가 열금 진행합니다. 자, 얘들아 잠깐 볼게요. 이 교재 보시면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 약간 어떤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냐면은 맨 처음에 고쟁이 처음에 끝낼 때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수학상 맨 처음에 할 때 수학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복을 했어도 수학상 처음에 고쟁이 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수학과 고쟁이가 양이 수학보다 적은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고쟁이를 내신 대비 2학년 때도 하면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내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면 풀이가 수상화를 반복하다 보면 돌고 돌고 질문하는 게 조금씩 줄어나감에 따라서 이게 점점 더 빨리 끝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원래 선생님은 수상 목표 진짜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고쟁이는 애초에 내신 대비 그 겨울방학 전에 본인이 다 끝내요. 대치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미 끝내고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기출 어려운 문제들을 푼다든지 좀 더 상위 교재 이런 걸 푼다든지 했는데 우리는 사실 수상할 때는 못했어요. 수상할 때 실전 테스트 이런 거 못하다가 사실 저번에 수할 때부터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 어느 정도 생각해와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요게 좀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왜냐면 벌써 율무리 함수 끝났잖아요. 그렇죠? 경우수 여러분들 여기는 선생님이 딱히 건드리고 수련 과정도 여러분들이 풀을 정립하는 단계여서 이거 빨리 끝내고 함수는 계속 얘기했다시피 더 어려운 문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까지 조금 최대한 보는 게 목표입니다. 따로 기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대치 좀 어려운 문제들 원투술이 나눠져 있는데 원스텝은 보지도 않고 일단 투스텝도 조금 고쟁이와 겹치는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 일단 3스텝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에 따라 선생님이 이번에 이 실전 테스트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다 기출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문제입니다. 12문제. 그래서 함수 4문제, 유리함수 2문제, 무리함수 2문제, 뒤에 수열과 조합 4문제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 매번 좀 풀게 될 텐데 약간 어떤 게 저번에 좀 대비해보니까 선생님이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기출을 여러분들이 한 번 풀고 오답을 한다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잘 마지막까지 체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다가 기출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답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 문제를 우리가 기출 어차피 또 시험 보고 할 거잖아요. 그때 조금 봤던 문제다라고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계시죠? 그래서 이거 기출로 할 건데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난이도가 못 높을 수 있어요. 높겠죠? 쉬운 것도 물론 사이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함수는 무조건 어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원하고 수투 나감에 있어서 훨씬 빠르게 나가고 사실 고2 때 얘들아 고2 때 고3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할게요. 아직은 좀 남았는데 고3 겨울방학 때 사실 수학은 수능 것까지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게 있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수시를 일단 제외하고 그래야지 정시를 생각한다면 정시 때 다른 과목 공부하고 수정해 나갈 거 수정해 나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고2 때 막 내신만 하고 쉬운 문제 수원 수투 하다 보면 망합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 학원 그 선생님들하고 물론 많은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있잖아요 머리 약간 여러분들 수업 저번에 들어보고 싶다던 그 선생님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끊고 얘기해야겠다. 조심하세요. 자 일단 그 유형 마저 정리할 건데 480번 같은 유형은 여러분들 잘 하더라고요. 알아서 저번에도 딱히 뭐 질문 없었고 뭐 중학교 때 많이 해왔는지 알아서 잘 하는데 어떻게 풀었죠?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다르다. 금액의 수는 겹치는 경우가 있다. 맞나요? 내가 1,000원을 낼 때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건 사실 똑같으니까 방법의 수는 다르지만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높은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환전시켜가지고 문제를 다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번 이런 유형 기억나실까요? 평행사변의 개수를 세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평행사변의 개수를 다 센다면 가로선 2개 뽑고 세로선 2개 뽑아서 평행사변의 모든 개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조금 심하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481번이다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481번 두 개를 내가 어떻게 뽑아야 되고 가로선 2개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세로선 2개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 얘기니까 481번까지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고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러한 형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를 포함하려면 내가 여기 가로선이라고 하면은 요거나 요거 위에는 저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아래는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얘를 포함하는 형태의 가로선이 지금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로선은 저 2개 중 하나를 뽑고 세로선은 3개 중 하나를 뽑는다.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세로선은 내가 요걸 포함하려면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 이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오른쪽에서는 요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주어진 이 사각형 형태를 포함하는 지금 세로선 형태가 말이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4개 중 하나를 뽑고 3개 중 하나를 뽑는다. 그래서 정답은 7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48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482번은 유형이라고 해서 풀이 아니기 일단 써주시고요. 유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형태니까 일단 먼저 풀어보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경우에서 풀면서 함수의 문제랑 집합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수할 때도 경우의 수 많이 다뤘고 집합할 때도 다뤘으니까 그거 하면서 좀 잘 처리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자, 488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것만 좀 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못 봤어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는 한 문제씩 매번 냅니다. 근데 안 좋아하는 학교는 또 아예 배제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건 알아서 체크할 테니까 일단은 다 같이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색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왔고 문제에서 4개의 색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주어진 이런 문제를 푸는 경우에 대해서는 애매하면 나눈다.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경우를 문제를 풀면서 그냥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내가 어디를 먼저 칠할 거냐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영향력이 큰 놈부터 없애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다시 경우의 수 어려운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향력이 큰 것부터 없애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인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부터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어디부터 칠하고 싶어요? 약간 여기부터 칠하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면은 얘는 인접하는 경우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이 하나를 처리하면은 4개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항상 영향력이 큰 것부터 없애주면 좋다. 이거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는 A도 2개랑 인접하고 B도 2개랑 인접하고 C도 2개, D도 2개니까 사실 어느 것부터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일 그냥 커 보이는 이 A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4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면 A를 제외한 3가지 형태가 돼야 되고, C에 칠할 건 B하고만 겹쳐있죠? 그럼 B를 제외한 몇 개? 3가지. D에 칠할 건이 2개하고 겹쳐있죠? 근데 여기서 이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애매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A하고 C랑 같은 경우랑 A하고 C가 다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된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에 따라 A, B, C, D의 순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얘들아 이렇게 기준을 잡아버리면 이제 얘네가 영향력이 센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칠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좀 주의해주세요. 다시 이 경우로 나누면 얘네를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일단 색깔을 넣습니다. 그럼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이미 A하고 C는 색칠이 된 거라고요. 따라오세요. 그럼 B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이 놈들이랑 다른데 얘네가 색깔이 똑같으니까 몇 가지? 3가지. 네,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A하고 C가 다르네요. 그럼 여기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가 돼야 돼요. 왜? 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 놈을 먼저 처리해 주시고,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2개랑 색이 다르면 되죠? 몇 가지? 2가지. D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2개랑 다르면 되죠?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답은 36가지, 답은 48가지라고 해서 84가지가 정답이 된다. 일단 이런 문제 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 쪽 여러분들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풀어보고 제가 할 건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칠합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헐, 설마 지금 영상 지금 켰네. 아, 끝나요. 괜찮아요. 네? 얘기하고 별거 없었잖아요. 너무 아니, 나 사실 너무 중요한 걸 했죠. 네. 아, 너무 중요한 거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들었는데 예진이는 이제 와서 못 들어. 가방. 가방이에요? 네. 가방이요? 교재. 아, 오늘 약간 마실라고 느낌으로 시험 끝나고 이렇게 나 뒤집지고 잘하고 있나? 있잖아. 말을 해주지 그랬어. 감사합니다. 잘 찾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나서 뭐 이게 안 되는데? 자, 얘들아 해보세요. 3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삼각형의 개수도 다각형이겠어. 나중에? 네, 지금 생각나요.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아, 좀 잘 보나요? 뾰족뾰족한 점수를 막 주시더라고요. 오, 평소 행실이 중요해요. 평소 행실이 좀 괜찮았나본데요? 지금 평소 행실이 좀 괜찮았나요? 너무 섭씨가 꽤 있어서 좀잘 지금 뭘 맨날 보는데 쌤이 나한테 이거 섭취 얹었다고 했거든요. 얘들아 이거 시험에 진짜 나온 겁니다. 풀어볼게. 네, 맞아볼게. 절반은 나옵니다. 변수는 내가 애플 펜슬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까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잘했어, 그럴 수 있어. 기억나는데 안 나. 문제지. 내지는 가장 손을 하나 이거는 너무 풀어야지. 같이 듣는 자, 얘들아 해보겠습니다. 자, 568번에다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568번. 근데 거기는 삼각형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요 4개가 왔다 갔다 해서 다 되셔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유형이니까 사실 기억을 해주고 이걸 기억한 다음에 시험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변형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분은 일단 전체 점의 개수가 12개니까 12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은 선분의 형태는 모두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직선을 2개를 뽑았을 때 직선의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경우를 꼭 빼줘야 된다.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언제 똑같이 나오는지를 예를 잠깐만 들어보시면 이렇게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선분의 형태라고 보면은 이런 선분 나오고 이렇게 2개 뽑으면 뒤에 거 2개 뽑으면 이런 선분 나오고 마지막 맨 앞에 맨 뒤에 뽑으면 이런 선분 나와서 3가지의 선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선의 관점에서 얘는 전부 다 똑같은 직선이다. 따라옵니까? 그럼 요 직선의 개수 형태가 어떻게 세는 거냐? 아,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는 사실 모두 똑같은 직선이 나온다. 사실 이건 직선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라고 해서 모두 빼버리고 그 직선 하나를 더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점이 몇 개예요? 7개죠?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선분은 모두 다른 선분이 나온다. 하지만 직선은 겹치는 직선이 나올 수 있다. 언제? 3개 점 이상이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따라옵니까? 그럼 얘는 어떤 경우가 보이셔야 되냐면 요런 직선은 여기서 이 4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다 똑같은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또 3개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런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다 똑같은 직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두색의 관점에서는 저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사실은 직선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다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빠져버린다고요. 다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 직선 몇 개를 줘야 된다? 1개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계세요? 자, 얘는요. 3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직선이 겹치네. 다 빼버리고. 사실 이런 직선 몇 개 있다? 1개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4개의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5개는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런 경우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몇 개 찾았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그리고 없죠? 8개가 있습니다. 이런 직선 몇 개 있어요? 3개밖에 없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3개
두 개를 뽑는 거는 다 겹칠 것이다.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다? 8개 있다. 따라오니까.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8개가 다 빠져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럼 얘를 뺀 다음에 다시 8개를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직선이 빠지니까. 이거 왜 더하기 8이요? 이거 되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쉬운 형태로 한번 생각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얘는 이 4개의 점 중 2개를 뽑아버리는 상황은 다 똑같은 직선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얘를 빼버리고 다시 3을 더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은 24 18 18 빼기 18 3 처리하니까 6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답은 35 아니 말고요. 계산 틀린 겁니다. 나왔나요, 이렇게? 네, 그럼 좋고요.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12개 중에 3개의 점을 일단 뽑아야 되는 게 맞다. 근데 3개의 점을 뽑는다고 해서 항상 삼각형이 나오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 안 나오죠? 네, 한 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오고 그냥 성분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얘는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빼겠다. 그럼 삼각형이 언제 안 나오냐?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거 3개 뽑아버리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3개의 점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게 8개 있다. 이 4개의 점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게 8개 있다. 답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1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오는 12C3에서 8개 그리고 32를 빼는 거죠. 계산하니까 220에서 40을 빼니까 180 일단 6개 그 문제 568번에 틀렸네요. 4개가 3개 아니에요? 4개가 3개 아니에요? 4개가 3개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요 4개가 3개 아니에요? 이 말이다. 맞죠? 그럼 여기 12 빼니까 답이 220에서 20 빼니까 200. 네, 답이 1번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오케이. 답이 200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각형의 경우. 자, 여기서 이 문제 일단 쉬운 형태로 하나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사각형을 뽑으려면 일단 당연히 6개 중에 점 몇 개 뽑아야 돼요? 4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생긴 3개의 점을 뽑아버리면 나머지 하나를 뭘 뽑아도 사각형이 안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렇게 4개의 점을 뽑더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3개를 뽑아도 4개를 뽑아도 안 나온다.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3점 이상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놈에 대해서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일단 사각형은 안 나와요. 그럼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이거를 뽑아도 이거를 뽑아도 이거를 뽑아도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요거는 안 쓸 겁니다. 왜 안 쓰는지는 일단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3개를 뽑고 이걸 제외한 한 직선이 있는 요걸 제외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사각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를 왜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4개의 점 중에서 4개를 다 뽑아버리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이걸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왜냐?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면 나중에 약간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세겠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사각형에서 똑같이 세보면 12C4에서 뺍니다. 사각형이 안 나오는 거. 똑같이 자, 언제 사각형이 안 나오냐? 이 3개의 점을 다 뽑아버리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점 뽑아야 되는데 전체 정리 몇 개입니까? 12개죠? 근데 이미 3개 전을 뽑았죠? 그럼 나머지 몇 개? 9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9가지가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얘는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죠? 이런 게 8개 있죠. 이런 직선이 8개 있다. 자, 얘는 이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안 나오고 4개 중에 4개를 뽑아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게 마찬가지로 3개씩 있는 겁니다. 직선이. 그럼 이미 얘는 4개 중에 4개 뽑은 거 다 한 거예요. 4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근데 얘를 뽑으면 이미 여기서 쓸기 때문에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 중? 이미 3개 뽑았으니까 이미 4개를 제외시켜야 돼요. 2개 중에. 남은 몇 개? 8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8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산이 좀 12C4에서 72를 빼주고 96을 빼주고 3을 빼요. 12C4라는 걸 계산하시면 계산하니까 495입니다. 495에서 99 171을 빼니까 이건 324 얘가 4편이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주시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프린트로 풀게 되면서 그때그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이런 형태였습니다. 괜찮나요? 태어나 졸려요? 그 나무가 모자 쓰고 오면은 약간 그 잘 확률이 조금 늘어나죠. 몇 층인 거? 그렇죠. 자, 쉬웁니다. 자, 이제 분할 분배만 풀어놓고 이거 할 필요 있나요? 자, 분할 분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분배. 자, 보겠습니다. 내가 6명을 3개의 조로 나눈다. 일단 요게 분할이라는 거거든요. 분할. 그럼 내가 6명을 3개의 조로 나눈다고 하면은 4명, 1명, 1명 나누는 경우가 있겠고 3명, 2명, 1명 나누는 경우가 있겠고 2명, 2명, 2명 나누는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6명 중에 4명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4명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남은 몇 명 중? 2명 중 1명을 뽑아버리면 여기에 2명 중 1명 들어가고 여기 1명 들어가니까 이게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왜냐? 내가 유치사를 할 때 A, B, C, D라는 EF라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유치사를 할 때 A, B, C, D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 C를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은 애가 EF니까 E가 오는 경우랑 F가 오는 경우를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E를 뽑아버리면 이 뒤에 F가 오고 F를 뽑아버리면 이 뒤에 E가 오는데 얘는 분할, 단순히 조를 나눈다는 개념 하에는 이 둘이 무슨 경우? 똑같은 경우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은 경우 이 두 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 두 개를 배열한 이팩 기동과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주어진 얘를 이팩으로 꼭 나눠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아래 문제 보시면 6명 중에 3명을 뽑습니다. 남은 3명 중에 2명을 뽑아요. 그럼 얘는 여기 한 명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얘는 자리를 바꿔도 절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긴 2명이고 여긴 1명이니까.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 잘 보세요. 6명 중에 2명을 뽑고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럼 얘는 내가 여기서 6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A, B, C를 뽑는 경우가 있겠고 남은 4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C,
CD를 뽑는 경우랑 EF를 뽑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근데 내가 이 6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A, B가 아니라 CD를 뽑고 A, B를 뽑고 EF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CD를 뽑고 예를 들어서 EF를 뽑고 A, B를 뽑는 경우가 얘네는 모두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가 배열된 게 사실은 다 몇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씩 받아야 된다. 즉, 몇 개를 배열한, 6개가 아니죠. 3개를 배열한 경우가 모두 한 가지가 돼야 되니까 3개를 배열한 3회까지의 경우 형태로 나눠주셔야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 어떨 때 나오냐? 아, 개수가 같아진 형태에 대해서는 자리를 바꿨을 때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똑같은 경우 형태로 나눠주셔야 된다. 이게 일단 분할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제 분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 3개의 조로 나눈 후 그놈들을 갖다 뭐 교실 청소, 화장실 청소, 화단 청소의 형태로 각각을 분배하고 싶다. 이놈들 각각의 조를 이 형태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3개의 조의 형태에 대해서 얘네가 갈 수 있는 군대가 3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얘가 선택한 거라고 볼 건데 2군데, 얘는 1군데. 분배는 항상 분할을 한 다음에 저 3개의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3팩 처리하면 되겠다. 이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할만 나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분할하고 분배가 딸려 나오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할해 주시고 똑같이 여기도 분할해 주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핵심은 항상 분할하고 분배는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분할 분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토너먼트 이거 해야 된다요. 토너먼트 맞아요? 아니요? 해야 되겠죠? 네. 토너먼트. 이게 별로 수학적이지 않은데 이거 왜 자꾸 시험을 좋아하는 선생님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이런 형태로 토너먼트를 짜고 싶다. 만들 수 있는 토너먼트 형태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나오면 이 문제는 분할하는 문제가 일단 먼저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이죠? 8명이죠. 8명을 여기에 넣냐? 여기에 넣냐?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다시 8명을 이 4명 형태로 먼저 쪼개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4명하고 이 4명이 자리가 바뀌는 거는 똑같은 형태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분배가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대결하는 놈들을 A조, 여기를 B조라고 하면은 A조에 들어가냐 B조에 들어가냐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조의 이름이 없다면 그냥 이 둘이 싸우는 거랑 둘이 싸우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여기에 A, B를 넣고 여기에 C를 넣는 거랑 여기 C 넣고 여기 A, B 넣는 거는 이 문제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즉 이렇게 2명을 분할, 2명씩 분할하는 이 상황을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럼 사실 자, 주어진 얘는 이 8명의 관점에서 이 8명을 4명, 4명으로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8명을 4명, 4명으로 나누면 84 곱하기 이거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분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따라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4명을 다시 몇 명으로 나눠요? 2명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2명 나누니까 40 곱하기 2팩분의 1 쓰면 되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토너먼트 문제는 사실 그냥 분할하는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과 조합, 경우의 수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유형의 형태를 먼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와서 질문을 해야
얻어갈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 왜 안 돼요? 라는 그 질문을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나 경고 좀 봐.